안녕하세요. 도민 온라인 강사인 이경숙입니다. 지난 시간 뒷목 통증에 도움이 되는 괄사 마사지를 배워봤는데요. 많은 분이 괄사 마사지를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인터넷에 괄사 도구를 검색해보면 정말 다양한 재질의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도구의 재질보다는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무 소재의 괄사 도구는 질감이 부드러워 피부 자극을 줄여주지만 세균에 번식하기 쉬우므로 욕실, 목욕탕 등 습한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금속 재질의 괄사를 사용할 때 피부염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도자기 재질은 금이 가거나 깨졌을 때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도구의 상태를 잘 확인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꼭 소독한 후 사용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근육이 뭉치거나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통증이든 통증이 심할수록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어야 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그 부위가 긴장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마사지하면 긴장을 더 시키게 되고 근육 파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강하게, 세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하고 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받을 땐 시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니 욕심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천천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깨 통증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림프절을 열어주는 마사지를 할게요. 지난 강의에서 림프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 배웠었죠? 림프절은 순환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애과 림프절을 풀어줄 건데요. 애과 림프절은 반대쪽 손으로 애과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지점에 딱 넣어주시고요. 흉부를 같이 잡아주세요. 꽉 잡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들었던 팔을 내려주셨다가 올려주셨다가 자, 앞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운동을 주면서 애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림프가 풀리거든요. 이 자세를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잡아주시고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좌로도 한번 가주시고 위로도 한번 가주시고 힘 빼시고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쫙 쭉쭉. 네, 이렇게 림프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혈이 있는데 아시혈은 평소에 본인이 통증을 느끼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통증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다들 어깨가 묵직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 자리를 직접 내가 내 손으로 두들겨주고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시혈 아픈 자리 그냥 풀어주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괄사를 이용해서 자, 내가 아픈 데다 두고 호흡 한번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꾹 눌러주시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쉽게 후 해서 깊이 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괄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아프시죠? 네. 또 다른 데도. 이 아시혈은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있고 딱딱하게 뭉쳐 있는 부분은 다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이제 아시혈 마사지예요. 다음은 쇄골 아래인 가슴 중앙에서부터 바깥 겨드랑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줄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근육은 겹겹이 상, 하, 좌, 우 대각선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한 곳과 연결된 근육을 함께 풀어줘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팔을 많이 쓰거나 너무 안 써서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견갑골을 직접 마사지 해주면 너무 좋은데
저희 손이 막 뒤로 자유자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량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량작용이란 이제 반대쪽 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픈 부위 반대쪽 면에 있는 쇄골 아래 부분을 풀어줘서 뒤에 견갑골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때도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으시면 안 되고 명치가 정면을 보게 그 자세에서 괄사를 잡고 풀어주시는데 처음에 이제 포인트점이 있어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아픈 통증 부위가 있거든요. 유두에서 쇄골 가운데 정가운데 부분에서 살짝 어깨 옆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어깨 통증 포인트예요. 그 자리를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 여기도 좀 아파요. 쭉쭉. 네, 이렇게 풀어주시고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드럽게 풀어서 애가로 빼주시는 거예요. 자, 불순물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을 쭉 빼서 애가로. 이렇게 쇄골 양쪽, 이쪽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점 잡고 가운데에서 약간 어깨봉 쪽으로 해서 살짝 뉘어주세요. 괄사를 뉘어서 그래서 그 근육을 이렇게 찢어준다는 느낌. 이분은 여기가 되게 좁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체형이라 거기에 맞는 거. 내가 사용하기 편하고 내가 만졌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괄사 어떤 것이든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걱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난 괄사가 없다 그러면 집에 약간 도톰한 뭐 술잔이나 도자기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부위에 맞게 그 근육을 풀어주시면 돼요. 항상 마사지를 했으면 문제되는 부위는 항상 애가로 빼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승모근을 풀어줄게요. 승모근은 목과 어깨로 내려가는 그 사이를 말하는데요. 많은 분이 승모근이 뭉친 채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승모근이 뭉치는 이유는 뭘까요? 1. 일상생활 속 바르지 못한 자세로 어깨와 목에 과도한 긴장. 2. 운동 전 스트레칭 없이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3.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볼 때. 4. 수면 시 높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이유로 승모근이 뭉치는데요. 승모근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시원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 승모근은 이 뒤쪽에 머리카락 끝나는 지점부터 해가지고 등 전체에서 여기까지 흉추 12호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이 느끼는 통증 부위는 이 가장 위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흉쇄 유돌근을 풀어준다든지 사각근 그리고 여기 견정자리만 풀어줘도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50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팔이 잘 안 돌아가니까 그거를 좀 유도해 주기 위해서 견갑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견갑골 상부랑 하부를 먼저 풀어줄 거예요. 혼자 할 경우에 중부에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따 누워서 중부 푸는 거는 할 거고요. 상부를 먼저 풀어볼게요. 상부 시작점을 잡으시고 눌러주신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돌려주시는데 팔꿈치가 돌아가야 돼요. 팔꿈치를 돌려서 그 해당되는 근육을 운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앞으로 한 번,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편해질 때까지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편해지셨으면 이번에는 하부에 있는 견갑골을 풀어줄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안 쓰는 근육이 있어요. 몸 중에 이 부분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풀어주시면 이 어깨 운동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한번 두들겨 줄게요. 통통통통통.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완을 한번 시켜준 다음에 하부 승모근 자리를 손으로 잡아주세요. 고개를 잡고 아까 상부 했듯이 똑같이 팔 돌리기. 네, 반대쪽으로도.
자, 내려보시고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어떠신가요? 훨씬 편해졌어요. 네. 아까 상부랑 하부 견갑골을 풀었는데요. 지금 등 뒤쪽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부는 혼자 하실 경우에는 테니스 공도 좋고 요즘은 마사지 볼 같은 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부위에 대주시고 일단 쭉 릴렉스를 시켜주세요. 쭉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 했던 팔 돌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바깥쪽으로 해서 지금 통증이 조금 편해지실 때까지 천천히 돌려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신경과 근육들이 이렇게 좀 풀려요. 네. 자, 혼자 견갑골 풀기를 했는데요. 혼자 견갑골은 등 뒤에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견갑골 상부부터 풀 건데요.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요. 견갑골 상부를 대신 옆에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서 여기 견정자리 잡고 뒤에 견갑골 상부를 같이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돌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똑같이. 자, 한번 아프면 그 자리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자, 상부가 됐으면 자, 한번 우리 어디까지 하나 볼까요? 쭉. 네. 이번에는 중부 갈게요. 견갑골 뼈 안에다가 내가 손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 안에 딱 대고 받쳐만 주시면 돼요. 저는 받치고 있고, 자, 누워있는 사람이 아까처럼 다시 팔 돌리기 해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를 돌리시는 거예요. 팔꿈치로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쪽으로. 중부가 끝났으면 이제 하부 갈게요. 하부도 아까 부위랑 위치는 같아요. 하부 잡아주시고 돌려주세요. 팔 뒤꿈치 돌리기. 자, 돌려주시고. 아까 상부만 돌렸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쭉 내려주시고. 자, 한 번 더 쭉 스트레칭. 자, 이렇게 하면 견갑골 풀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추가로 2인 1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승모근을 제대로 못 풀었거든요. 저희가 등 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엎드려서 승모근을 풀어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옷을 입고 계시니까 이제 보습을 줄 수 있는 바디 크림에다가 오일 한두 방울 떨겨가지고 발라주시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많이 경직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쪽 손을 이마에 대주시고, 아까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거기를 문제가 되는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근육을 괄사로. 자, 양쪽을 먼저 충분히 풀어주세요. 하면 승모근 끝이 여기까지거든요. 거기까지 쭉. 뼈 바로 옆자리예요.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을 한 번씩 자극해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승모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부터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괄사로 쭉쭉. 쭉쭉.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쭉 해주셔서 마무리는 성골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쭉. 이렇게 하면 승모근 풀기도 끝났어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인 귀를 마사지 해주겠습니다. 귀에는 몇 개의 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무려 156개의 혈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귀입니다.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혈은 액화와 경추입니다. 액화는 어깨 뒤쪽과 앞쪽에 통증이 있을 때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요. 경추는 목 부위까지 당김이 있을 때 자극을 주시면 좋습니다.
귀를 마사지 하실 때는 비비지 말고 눌러주거나 당겨주고 접어주며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귀 마사지가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알코올 소독 솜으로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천천히 4초씩 눌러주시면 돼요. 전체를. 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당겨도 주시고, 접어도 보세요. 이게 끝까지 잘 접히는 귀가 건강한 귀거든요. 순환을 쫙 시켜준 다음에 지금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저희가 어깨, 승모근을 하잖아요. 머리 바로 옆에 여기가 목이에요. 목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혈자리에 처밥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손으로 그 자리만 꾹 눌러주셔도 돼요. 꾹 눌러주시고 다리 쪽으로 가는 부분도 꾹 눌러주시고. 그래서 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간이 날 때마다 주물러 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되세요. 오늘은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깨에 올라가 있던 곰 2마리가 좀 내려온 것 같으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상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